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을 통해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유명한 영화라서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영화의 투자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투자자들은 KTF와 제휴하여 이동전화 갈가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이 모집되었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6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업에 투자하고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는 구조인 셈이죠. 그런데 이 문화펀드는 특이한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투자 계약서에 원금의 70%를 슈박스에서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투자를 거리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집어넣었던 조항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투자가 되어 영화가 제작되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팝콘처럼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 이후 투자자들은 투자액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분배받았는데요. 이때 소득의 유형에 대한 쟁점이 생긴 겁니다. 금융소득의 짝꿍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차이는 사실 하나죠? 그것은 바로 원금보장 여부입니다. 이자소득은 원금보장이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원금과 약속된 이자 성격을 받는 것이죠. 배당소득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투자액을 쫄딱 말아먹을 수도 있으므로 원금보장은 없습니다. 2005년 이 영화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하고 이익에 대해 배당금, 즉 배당소득으로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투자는 70%의 원금 보장 조항이 있다는 것을 토대로 하여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여계약으로 인정하여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소득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부담하게 되는 세율 때문입니다. 만약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일반 세율 14%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면 이 경우에 이자 성격은 영업대금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므로 25%가 적용됩니다. 쟁점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됐냐? 이것이 결국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 이것이 쟁점이었던 것이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하는 것은 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는 뜻이며, 이는 금융기관 쉽게 은행 같은 곳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4%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영화사의 이익 분배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순간 이자소득의 유형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공부할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25%라고 공부하셨는데, 웰컴 투 동막골 투자자들의 소득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 14%와 비영업대금의 이익 25%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면 14%로 분리과세되고 종료되었을 수 있는 세금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 25%로 분리과세되고 종료되었을 수도 있는 세금이었던 것이죠. 태 떨리는 세율이네요. 오, 웰컴 투 동막골 영화를 통해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25% 세율 하나 외우고 오세요. 언젠간 우리도 투자자가 될 그날을 그리며 요 며칠 광고 수입으로 대략 2만원 정도 벌고 있는 찐부자 박명희 세무회계였습니다.